그때 매수하세요. 그럼 자연히 쇼 커버링과 함께 다시 올라가는 마법을 볼 수 있습니다. 주식을 알려드림. 안녕하세요. 기리세 기리십니다. 요즘 가장 시끄럽고 난리날 예정인 단어가 한 가지 있습니다. 바로 공매도인데요. 9월 15일을 기점으로 6개월간의 공매도 금지가 막을 내립니다. 그래서 다들 갑론을박을 하는 주제가 공매도 금지를 연장하자, 아니다, 더 이상은 위험할 수 있다 로 나뉘고 있으며,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공매도를 폐지해야 한다, 공매도 방식이 잘못되었으니 개선이 필요하다 등으로 나뉩니다. 여기서 공매도의 사례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얼마 전 미국에서 일어난 루이싱 커피 사건을 아십니까? 그리고 며칠 전 중국판 넷플릭스인 아이치이도 지금 비슷한 사태를 맡고 있습니다. 이 두 회사 모두 회계가 부풀려졌다, 소위 말해 분식회계인 것이죠. 그런데 두 회사의 회계 조작을 발표한 게 바로 공매도를 전문적으로 하는 헤지펀드입니다. 헤지펀드들은 직접 사람을 고용해서 루이싱 커피 각 매장에 다 사람을 넣고 직접 사람 수를 센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통계를 낸 후 재무제표와 비교해보는 것이죠. 그러고 나니 이거 부풀려졌다, 와 공매도 마렵네 하고 공매도를 치는 것이죠. 그 후 발표를 합니다. 루이싱은 사기다. 이 회사들은 중앙정부에서 하지 못하는 불량기업을 잡아냅니다. 얘네는 왜 이런 걸 하냐고요? 바로 공매도로 벌 수 있는 돈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공매도가 뭔지 정말 쉽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단 사전적 정의는 특정 종목의 주가가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면 해당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주식을 빌려 매도 주문을 내는 투자 전략이다. 향후 주가가 떨어지면 해당 주식을 싼 값에 사서 결제일 안에 매입자에게 돌려주는 방법으로 시세 차익을 챙긴다. 공매도는 주식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하는 반면 시장 질서를 교란시키고 불공정 거래 수단으로 악용되기도 한다 라고 합니다. 벌써부터 알듯 말듯한데, 근데 특이점은 사전에서도 악용된다고 적어놨네요.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냥 매도는 자기가 들고 있는 것을 파는 것인데, 공매도는 빌 공짜를 써서 비어있는 매도를 하는 겁니다. 뭔 개소리래? 네, 맞습니다. 애초에 이걸 누가 만들었는지 참 개똥같은 방법입니다. 왜 지가 들고 있지도 않은 걸 매도하고 난리인지. 저렇게 비어있는 매도란 본인이 들고 있지 않은 주식을 남에게 빌려서 매도시킵니다. 예를 들어 10,000원짜리 사과회사가 있습니다. 제가 마침 그 회사 근처에 사는데 어느 날 보니 물류 수송차가 반으로 줄었습니다. 그 말은 올해 실적이 폭망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지속적으로 관찰을 해보니 야, 이거 올해 장사 엄청 안 되나 보네 라는 결론에 닿았습니다. 그런데도 주식시장에서는 올해 실적이 좋을 거라고 주가는 올라서 15,000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코웃음치며 이 회사를 들고 있는 사람들에게 15,000원의 주식을 60일간 빌립니다. 그리고 이자 조금을 챙겨줍니다. 아주 미친듯이 매도를 때립니다. 그 상황에 매출을 발표하니 당연히 어닝 쇼크가 났습니다. 그래서 15,000원 하던 주가가 8,000원이 되었습니다. 그때 저는 조용히 다시 8,000원에 사서 빌렸던 사람들에게 갚습니다. 그럼 저는 한 주당 7,000원의 차익이 생깁니다. 참 쉽죠? 그럼 다들 말씀하십니다. 끼가 자꾸 빌려주냐고. 그건 바로 장기 보유 물량입니다. 그분들은 어차피 이 주식을 팔 생각이 없습니다. 그래서 몇 개월간의 등락은 무의미하죠. 그럴 거면 연 2% 정도 되는 공매도 수수료를 받는 게 그분들에겐 엄청난 이득인 겁니다. 자, 여기까지 공매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라고 하면 네이버 블로그가 생각나는 영상이겠죠? 이제 공매도는 뭔지 알았으니 추가 궁금증을 알아보겠습니다. 누가 빌려주나요? 대량으로 장기 보유하는 기관들이 보통 빌려줍니다. 듣고 나니 쉬워 보이는데 개인도 할 수 있나요?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개인은 웬만한 신용등급으로는 할 수 없기 때문에 몇백억 이상의 자산이 있는 슈퍼개미 말고는 불가능합니다. 왜 저런 기울어진 운동장이 있는 거죠? 그러게 말입니다. 그래도 이유가 당연히 있겠죠? 그 이유 때문에 순기능, 역기능이 대립하게 됩니다. 순기능 한번 간단히 알아보시죠. 일단 공매도는 주가에 버블이 끼는 걸 방지해줍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다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르면 오를수록 좋은 거 아니야? 그럴 땐 신풍제약 우, 삼성중공 우를 보면 저 위에서부터 흐르는 개미의 눈물이 보일 겁니다. 저런 일을 그나마 적게 해주는 것이 공매도가 하는 일이며, 주식 하나만 보면 큰일이 아닌 것 같지만 만약 우리 코스피나 코스닥이 저런 차트가 된다면 정말 주식 때문에 한강 정모를 할 사람이 넘쳐날 것입니다. 또 두 번째 이유는 주식시장의 윤활유 역할을 합니다. 만약 하락장세가 되면 모두가 관망세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거래량이 확연히 줄어들고 또 그러다 보면 주식 거래 자체가 잠겨 적은 돈으로도 미친 듯이 널뛰기를 할 가능성이 생깁니다. 그럼 또 피해는 선량한 개미들이 보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올해 3월에 공매도 금지를 할 때도 일부 기관에는 공매도를 허용한 이유입니다. 이걸 전면 금지해버리면 약세장에서는 큰 혼란이 올 수도 있기 때문이죠. 역기능은 말하지 않아도 알 거라고 생각합니다. 투기적으로 시세를 조정하며 악용할 수 있고요. 지수 급락 시 하락 속도를 미친 듯이 올려버립니다. 자, 지금까지 공매도에 대해 간략히 설명해 보았습니다. 알고 나니 별 내용 없죠? 그냥 내 거 아니지만 빌려서 판다. 그리고 가격이 내리면 다시 사서 갚는다. 남는 돈은 내 거다. 이런 심플함인데요. 여기서 끝나면 기릿이 아니죠. 또 팁을 드리겠습니다. 아마 90% 이상의 확률로 공매도를 치면 주가가 내립니다. 그 이유는 공매도를 치는 세력은 엄청난 자금력으로 확신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쉽게 꺾이지 않습니다. 공매도가 패배한 사례는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셀트리온과 테슬라. 압도적인 매수세로 공매도를 죽여버렸죠. 어쨌든 신과 함께 김프로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공매도는 배를 닦아고 하는 포커와 같기 때문에 절대 공매도가 유리하지 않다. 우리는 공매도를 이길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김프로님의 말씀대로 이용해야죠. 배웠다시피 공매도는 매도 후 무조건 매수를 해야 합니다. 그걸 쇼커버링이라고 하는데 나름 공정한 주식시장에서는 공매도 잔고를 매일매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공매도가 많이 들어온 주식은 관망하며 관심 종목에 올려놓고 어느 정도 주가가 떨어졌고 공매도 치는 양이 줄었다면 그때 매수하세요. 그럼 자연히 쇼커버링과 함께 다시 올라가는 마법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공매도에 대해 속 시원히 알아보았습니다. 시원하셨나요? 더 궁금한 점은 댓글에 꼭 적어주세요. 무조건 피드백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리시였습니다.